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깔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기후위기 심각해지고 있고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또 그렇고요. 우리 한국 정부와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탄소 배출량보다도 먼저 줄어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뭐가 또 줄어들었을까요? 바로 도대체 뭔가요? 바로 2022년도 서울시 기후 환경 예산인 건데요. 서울시는 거의 매년 예산 규모가 계속 커져 왔었습니다. 2020년도, 2022년도 예산도 역대급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커져서 내년 예산 규모는 44조로 육박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역대급 예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4,500억 원 정도를 삭감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인데 네.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지금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현재는 예산안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12월 통과가 중에 된 건 아니고. 그렇죠. 12월 중에 시의회, 서울시의회를 거쳐서 12월 중에 확정이 될 사항들인데 또 먼저 서울의 환경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바로 하나, 그것은 바로 에너지 부문입니다.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또 사용하는 석탄과 같은 이런 화석연료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그렇겠죠. 또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느냐, 그리고 그 생산하는 양 대비 소비하는 양을 따져보는 전력 자립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력을 얼마나 자립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게 2020년도 기준은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인즉슨 서울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약 90% 정도는 다 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로부터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환경단체들은 꾸준히 말을 해오고 있는 것이 서울시가 바로 이 전력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었고, 또 과거에는 이제 도시명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것들을 확대를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또 에너지를 또 이렇게 적게 쓰기 위한,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들이 모두 삭감이 된 부분들을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자립도는 좀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주택도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서울은 너무 인구가 많은 상태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그 에너지 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다, 이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에너지 분야뿐만은 아니고요. 건물이나 수송, 에너지, 또 시민참여 부문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업이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오시면 거의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가 달려있는 모습들을 이제 꼭 보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시민들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 패널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그 생산 에너지를 우리 집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컸던 사업이었거든요. 개별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집에서 사용을 하는 에너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완전히 삭감을 해버렸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고 각 자치구에서도 같이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또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패널들을 설치를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돕는 프로그램들, 이런 예산들은 완전히 삭감이 되었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후 환경 예산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 예산인 거고. 네, 이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1위가 바로 건물 온실가스이거든요.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겁니까? 네, 예. 전력이나 또 가스, 도시가스 이런 도시가스. 거 사용하시고 네. 열 사용하시고 이럴 네. 때 배출되는 아무래도 건물이 온실가스. 많죠. 이신 거죠. 네, 예. 서울에 건물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살펴봤을 때는 건물 부문이 무려 67%를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건축물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목표로 한 사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공건축물,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효율화시켜서 네. 제로 에너지 건물을 전환한다든지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전력 부분, 가스 부분, 열 부분 이런 것들을 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탄소 배출 저감 사업이었는데요. 이런 사업들 건물 관련돼서 확인된 것만 170억 가량이 삭감이 된 것으로 네. 확인이 되었고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2위를 살펴보면 수송 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입니다. 수송 부분 탄소 감축을 위해서 있었던 사업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뭐 운행 경유차, 경유차 되게 배출가스가 많이 많죠. 안 좋은 거 알고 네. 계시잖아요. 이런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도 39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전기차나 또 수소차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 지원비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전기차 보조 지원은 예전부터 계속 조금씩 삭감되어 오고 있었던 것 같긴 맞아요. 한데요. 네. 예. 사실 보조 사업이라는 것도 계속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삭감 비율이 너무 높게 측정이 된 것이 2022년도 예산안에서 확인될 수 그렇군요. 되었습니다. 어쨌든 탄소 배출량보다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써야 하는 그런 예산이 먼저 줄어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게 또 최근에 방금 좀 수송보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이게 서울시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거의 따릉이 많이 알고 대답하실 계시죠? 거예요. 네. 따릉이 지우기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던 사실인데요. 2015년에 서울시는 따릉이를 도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2022년도에 따릉이 신규 구매를 중단하겠다라는 계획이 드러났었는데요. 이게 당시에 서울시가 한 해명은 따릉이가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적자 사업이다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공공 자전거 사업 비용을 많이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적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운영이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따릉이 같은 이런 공공 자전거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적자라는 이유로 이런 사업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따릉이 같은 경우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그렇죠. 또 시민들이 교통 변이를 좀 더 제공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교통 복지 사업이거든요. 복지의 개념으로 네. 봐야 된다. 복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수익 사업인 것 마냥 이렇게 적자인 이유로 이런 사업을 폐지하고 싶다라는 이유는 사실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는 어렵죠. 지적을 네. 해 마땅한 부분들이고요. 네. 이때 당시에 이제 10월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서울시가 내년에 조금 더 추가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산을 이게 결정할 때 사실 단순하게 그것이 적자냐 아니냐 이걸로 볼 것이냐, 네.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라는 걸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 지금 그런 그렇죠, 지적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자, 이 예산안이 발표되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 걱정이 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지금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더 강한 기후 정책을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역행을 하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서울환경연합은 불과 6개월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도시는 그저 말뿐이었냐면서 강하게 비판한 부분도 있고요. 서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탄소 중립을 그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 작년 예산도 충분한 예산은 아니었고 그렇죠. 실제로 1억 원만 가까워도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2050 탄소 중립 도시를 향해 가는 계획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네. 정책의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죠. 서울시가 지난 6월에요.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이라는 C40라고 하는 전 세계 대도시 협의체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담아서 제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6월에 승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의의가 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위해서 서울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든 정책을 폐기시키는 그런 예산을 또 대규모 삭감을 해버린 것이 이번에 예산안으로 밝혀진 것이죠. 이게 또 이제 서울시의회에 거쳐가지고 12월 중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될 텐데요. 네. 사실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한 상황이고 1년 1년에 이런 예산들, 정책들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다면 정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네. 계획과 정책들이 빨리빨리 정리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맞춰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과 함께한 환경하자. 오늘은 서울시가 삭감한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예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